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오늘의 핫피플 민중기 특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주식으로 1억 넘는 수익을 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특검은 그 주식을 판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시점 밝히면 될 일인데 그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서 위법사항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일로 논란 죄송하다. 위법사항은 없었다. 특검 안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 소개로 샀는지, 언제 팔았는지 그 간단한 질문에 여전히 답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만 답변하면 내부자 정보를 활용했는지 아니면 왜 민중기 특검이 그 주가 조작범인 동기동창과 같은 시점에 팔았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답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장관님. 일단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죠. 판단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징역 11년 받은 오모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점으로 해서 10살 된 자녀 그리고 22살 된 자녀가 정확하게 12,036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당 회사. 그런데 끝자리까지 똑같은 주식 수를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만주도 아니고 그 12,036주. 범의 자녀와 네. 민중기 특검. 아예 끝자리까지 똑같은 주식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또 하나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 때부터 야 그냥 어떻게 텔레파시가 통했냐, 어떻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집에 사실은 뭐 10살짜리가 직접 샀겠어요? 22살짜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주식 보유수가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수하고 끝자리까지 똑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 특검이 조사를 하면서 이 해당 회사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기소장에서 뺍니다. 왜냐? 자기께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왜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천억이나 손실을 봤는데 매일 주식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 한참 이제 그 바쁜 검사로서 활동하고 있었을 텐데 판사?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고법부장 서울 고법부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판사로. 그러는데 어떻게 그때 딱 맞춰가지고 손해보지 않는 시점에 팔 수 있었는지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도 의문스럽고요. 매입 시기, 매도 시기도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 사는 것도 사는 건데 파는 게 기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7,000명이나 해당되는 사람이 4천억 원의 손해를 볼 동안에 본인은 3천만 원 투자해서 1억 3천 팔고 나왔다. 절묘하게. 그것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장관님, 이 매도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이 민중기 특검의 동창인 그 주가 조작범 오 대표가 먹튀하는 그 시점과 이 민중기 특검이 자신의 주식을 판 시점이 겹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라는 의혹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많은 기자들이 매도 시점을 밝히라 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안 밝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런 그 적자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평소에 이 경제신문을 많이 보던 분들도요. 오히려 더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공시했을 때 잘 나간다라고 공시가 됐고 그다음에 수출 계약금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라고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야 되는 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거는 사야 될 시점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본인은 그때 절묘하게 팔고 나왔고 그거를 통해서 이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민특검은 사실 양평 공무원 억울한 죽음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 수사 기술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고 인권 유린이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그 회사와 관련돼서도 본인하고 엮여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특검,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풀릴 수 있습니다. 우연히 샀는데 이 동기동창이 대표였던 종목이었고
우연히 팔았는데 그 직후에 상장 폐지가 됐고 우연히 그 주가조작범 동기 동창과 판 시점도 겹쳤고 거기에 우연히 하나 더 생겼는데 우연히 주식을 이만큼 샀는데 공교롭게 그 동기 동창 대표 자녀와 같은 양의 주식을 샀다. 우연히 4번 겹쳤습니다. 그 주가조작범 대표 자녀도 똑같이 1만 주 보유했다. 상장 전 10살 자녀 1만 주, 22살 자녀 1만 주, 무상증자로 1만 2,036주, 1만 2,036주. 근데 민중기 특검이 재산신고한 주식수도 김 장관님 설명대로 하면 1만 2,036주. 맞습니다. 1만 2,036주씩 똑같았다라는 게 묘한 우연입니다. 묘하게 우연입니다. 잠시 후에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께는 요 우연의 문제와 함께 결국 김 여사에게서도 이 주식을 보유했고 있다는 것을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사상의 문제니까 김광선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예고제. 김유정 의원님. 네. 우연이 너무 많은데 주식을 판 시점도 밝히지 않고 있다. 위법은 없었다라는 민특검 말만 믿어달라라는 경우로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좀 희한하긴 합니다. 희한하다. 예, 그러니까 지인의 권위로 샀고 팔 때는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팔았냐? 곧 상장 폐지될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그런 직원을 만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이제 매도하게 됐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감옥 가 있는 그 대표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그런 어떤 내부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1억 넘는 그 이익을 남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인 거죠. 그래서 어제 민중기 특검이 15년 전 일 때문에 이렇게 죄송하다. 그러나 뭐 특검에는 뭐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굳은 결심 뒤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15년 전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뭐 넘은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처럼 막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남아 있는지 그런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사로 갔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그런 것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민심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15년 일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특검에 영향은 없습니다. 위법한 적은 없습니다. 본인의 이제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의 문제가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좀 더 진전된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건이 조금 매번 그 시점마다 좀 공교롭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표가 2010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의 24억 원어치를 대량 매도를 하는데 시점도 공교롭게 또 겹친다는 건데 시점도 겹치고 그걸 어떻게 3월 말에 상장 폐지되는 그 주식에 대해서 증권사 직원이 어떻게 이걸 미리 알고 팔아라라고 권유를 했을 것인가. 증권가에서는 저 정도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저 정도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할 정도의 분석력과 실력이면 민특검이 직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던데. 그러니까 다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지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문제가 되는 건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의 이 같은 주식 보유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특검의 주식 보유와 수익이 알려지자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를 뺐습니다. 김 여사의 주식 종목에 문제가 있다면 김 여사도 기소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럼 민특검의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소해서 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특검으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건데요.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건 직권 남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연루된 주식 부분을 김 여사 기소 대상에서 뺐다. 자기 살려고 비리 의혹 부분을 빼면 직권남용이다. 김건선 변호사님. 일단 민주기 특검은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국민의 어떤 지지, 동력은 잃었다고 봐요. 그래서 특검이라는 자체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 독립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양평 공무원 강압 사건 그리고 저 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어떤 특검 자체는 상당히 명분이 약해졌고 어떤 도덕성 그런 것이 상실됐다 보는데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일단 지금 내미 세미테크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BW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BW 자체는 사실은 사주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 이제 BW입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은 채권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나는 주식을 모른다고 하니까 아니 네오 세미테크 때 사주로부터 BW도 받아가지 않았느냐. 그럼 이건 전문가들 아니면 안 받는데 당신이 받아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하면서 이걸 또 추궁을 해서 이제 범죄 행위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종목을 딱 보니까 이 세미테크 주식 자체가 자기가 팔았던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매도 시점이 이제 어디 언론 보니까 기적의 타이밍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기적의 타이밍. 기적을 이룬 사람이죠. 민주기 특검이. 그렇죠. 주식 파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자기가 매도하라고 권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요. 그 증권회사 직원들이 삼성전자 이게 괜히 많이 알려진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 오르면 이제는 좀 한번 팔았다 다시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랄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허위 공시하죠. 적자 됐는데 흑자 됐다고 공시를 해가지고 주가가 뛰었어요. 예. 그러면 이때 김건희 씨도 주식을 팔았는지 한번 봐야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작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대표이사는 징역 11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아마 민중기 특검도 그 거래 시점에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건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사를 안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만주니까 만주 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주를 해서 1억 한 3천 정도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금감원에서 확인했을 거예요. 내부 정보 이용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는 모른다고 했겠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5대표 대전구 동기동창회에서 서울대 동기가 내가 사실은 누구한테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됐겠죠. 근데 사실은 그때 아마 금감원 조사에 걸려들지 않고 피해갔던 걸 보여요. 원래는 그 조사받을 대상입니다. 매도 시점 보면. 근데 굉장히 지금 민주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도 시점을 왜 이 얘기하냐 이거예요. 매도 시점 밝히면 다 풀린다. 그렇게 자기가 네네.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네네. 한다면 내가 매도한 시점은 언제 했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매도 시점을 얘기하면 그 대표이사가 매도한 시점과 겹치든지 아니면 거래정지 되기 직전에 매도했든지 그러면 당연히 당신은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뭐 상당히 기간도 많이 지났고 기록도 안 남아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지 왜 매도 시점을 공개를 하지 않는지 저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식 갖고 장난치면 패가망신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민특검이 샀던 김 여사가 샀던 그 종목은 그 일당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주식 갖고 장난친 일당들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지도청이 이렇게 한 거를 모델 케이스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지도청이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패가망신을 시키면 국민들이 다 믿을 거예요. 대통령이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신뢰를 담아주고 실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케이스 하나 해서 패가망신 시켜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패가망신된다. 공소시효가 끝나도 패가망신된다는 걸 알려주면 주가 조작 세력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에?
오늘 여러 조간신문의 사설은 민중기 특검의 이 석연찮은 해명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민특검 위법 없었다지만 의문 여전, 소명 못하면 물러나라. 조선일보. 민특검 주식 내부 거래 의혹, 신뢰 위에 명확히 소명하라. 동아일보 사설 내용, 10년간 보유 주식 휴지 조각 될 줄 어떻게 알고 거래 정지 직전 다 팔았냐. 동아일보 당연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조선일보. 거래 과정 소상히 해명하라. 그거 못하면 물러나라.